2025년 12월 11일 오늘자 신문기사 뭉치를 손에 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제 전망부터 판교 10배 크기의 반도체 도시 계획, 그리고 저 멀리 우주에서 들려온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까지.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미래를 건 승부수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뚫고 어딘가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베팅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의 자료들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자산, 그러니까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또 어떤 부채, 리스크를 안고 가는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이 각각의 베팅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펀부터 시작해보죠. 거시경제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7%로 소폭 올렸어요. 일단 숫자가 올라갔으니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정부가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좋게 평가한 결과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의 다른 한쪽에는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그림자죠. ADB는 이걸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콕 집어서 지적했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기사를 보니까 내년 국고 채무, 그러니까 나랏빚이 20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사상 처음이라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빚이라는 게 사실은 빚으로 만들어낸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에 900조 원을 넘었는데 불과 5년 만에 39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더 무서운 데이터는 IMF의 전망인데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4.3%에 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잡고 베팅하고 있는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요. 가계도 마찬가지로 빚을 내서 베팅하고 있어요. 11월 가계대출이 4조 1천억 원이다 늘어났는데 그중 대부분인 4조 3천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다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혹시 금리가 곧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미리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사라지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 막차를 타라는 수요도 몰렸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믿음, 이게 섞인 복잡한 베팅 심리라고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비율이 16%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자료예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확실한 베팅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정부와 가계가 빚을 내서 성장에 또 부동산에 베팅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기업과 산업계는 어디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와,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정부가 판교 10배 규모의 반도체 설계, 즉 팹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니라 뭐랄까 기술 패권 전쟁에 국가의 명운을 건 올인 베팅 선언 같은데요. 그렇죠. 광주, 부산, 판교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은 단순히 공장을 더 짓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소재, 부품, 장비부터 설계, 인력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에요. 2037년까지 정부가 770조 원, 민간이 21년간 1000조 원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인 베팅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겠죠. S&P 글로벌의 보고서가 눈에 띄는데 한국 산업이 반도체를 빼면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다른 주력 분야는 오히려 힘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네요. 한쪽에 너무 힘을 실다가 다른 쪽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같아요. 맞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딱 떠오르는 대목이죠. 반도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집중하는 전략이지만 그만큼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전쟁의 동력이 바로 AI잖아요. 근데 마침 AI 버블 논쟁 기사도 있네요.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는 걸 보면 90년대 닷컴 버블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실적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꿈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AI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3분기 순이익이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죠. 잠깐만요. 실적이 있다고 버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잖아요. 기사를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닷컴 버블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하던데요. 이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 아닌가요? 실제 가치보다 기대 가치에 대한 베팅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는 거죠. 실적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다는 점은 닷컴 버블과 다르지만 그 기반 위에 쌓아올린 기대치의 높이가 과연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AI 시장은 실적과 기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는 건 그 배경에 지정학적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글로벌 불안이 오히려 한국의 다른 산업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K방산 이야기입니다. 올해 방산 4사 매출이 31%나 늘고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고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인데요. 네,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서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같이 생산하는 패키지 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기사에서 LIG 넥스원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네요. 만약 성사된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의 성공이 특정 지역에서의 성공이었다면 미국 시장 진출은 K방산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배팅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지상에서의 경쟁을 넘어 시야를 우주로 넓혀보죠. 거대한 베팅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일론 머스크. 그의 스페이스X가 내년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가 22억 달러, 약 286조 원. 정말 감이 안 오는 숫자네요.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로켓 발사 능력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하늘을 덮고 있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핵심입니다. 이미 통신망을 장악했고 이걸 무기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번 IPO는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걸 넘어섭니다. 화성 탐사라는 인류의 미래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베팅하게 만드는 거대한 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AI, 우주를 넘나드는 거대한 베팅들이 오가는 동안 정작 우리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동산 시장의 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좀 의아한데요. 한때 로또라고 불리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년 만에 최저래요. 무슨 일이죠?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대출 금리는 높은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 로또가 아니라 감당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거죠.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7.42대 1인데 작년에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네요. 아파트 청약 시장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서울의 상업용,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거래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10월 거래량과 금액이 모두 크게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명한 큰 충률의 게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큰 자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중국계 자본이 종로의 대형 빌딩을 사들인 것처럼 외국인 투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들이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여전히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반 주택시장의 온도와 큰손들의 투자시장 온도가 지금 다른 거죠. 결국 개인들의 내 집 마련 베팅은 점점 어려워지고 거대 자본의 빌딩 쇼핑 베팅은 더 과감해지는 양극화 현상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기사가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뉴스테이 주민들이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분양가 갈등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문제라서 더 첨예합니다. 입주민들은 처음 들어올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사업자 측은 법적 의무는 없다며 감정평가액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국내 첫 뉴스테이 분양 전환 사례라서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많은 민간 임대주택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정부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니 정말 모든 것이 베팅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네요. 정부는 빚을 내서 반도체의 미래를 걸고 기업들은 AI와 방산 기술에, 글로벌 저번은 서울의 빌딩에,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예 다른 행성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평생 모은 돈과 빚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절박한 베팅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사의 본질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베팅의 규모와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하겠죠. 어떤 베팅은 대박을 터뜨릴 것이고 또 어떤 베팅은 실패로 돌아가며 큰 상처를 남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도박의 한복판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베팅들, 반도체 칩에서부터 초고층 빌딩, 그리고 화성행 로켓까지 이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디에 가장 큰 가능성을 보시겠어요?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베팅하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지만 세상에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베팅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 아마도 그게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